이번 시간에는 진균성 질병 중에 노제마병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했던 백리병, 소코병, 이것들은 이제 곰팡이가 꿀벌의 유충에 감염돼서 일어나는 증상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인데, 노제마병은 이 곰팡이가 꿀벌 성충에 감염돼서 일어나는 질병이죠. 아, 노제마 아피스가 원래 오리지널 노제마병의 감염병인데 동남아나 아시아권이나 최근 국내에서도 노제마 세라나, 뭐 세라니라고 하고 세라나에 이렇게 발음을 하나요? 노제마 세라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제마 아피스는 오히려 전풀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노제마 이 곰팡이는 예전에는 이것이 원충인 줄 알고 원충으로 분류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곰팡이 종류다. 그래서 곰팡이로 이제 분류하게 되었고요. 이 홀씨가 성봉이 홀씨를 이제 먹어서 소화기를 감염시키는 내부 기생성 질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봄에 발생. 봄이라는 것이 이제 꽃샘추위도 오고 추석 일교차도 크고 해서 사람뿐 아니라 꿀벌에게 상당히 큰 스트레스 요인이 는 계절이죠. 이런 이제 봄에 주로 발생하는데 벌통 앞에 벌통이라 그러나요? 벌통이 뭐 얼룩얼룩 발색에 오염돼 갖고 아주 지저분하고 또 꿀벌의 소위 기어다니는 꿀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런 현상으로 노제마병이 또 증상이 발현되면 이제 우리가 거의 즉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확실한 특징적인 임상 증상을 보입니다. 이 벌이 감염되면은 어, 하인두선 그리고 하악선에서 이제 로얄 젤리가 분비되는데 하인두선의 로얄 젤리 생산 능력이 소실됩니다. 그러니까 로얄 젤리를 만들어서 이제 동생들 먹이고 여왕벌도 모시고 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는 거죠. 내역벌이. 또 여왕벌이 만일에 감염됐을 때 여왕벌이 산란한 알의 상당 부분은 이제 건강한 유충으로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상당 부분이 성숙하지 못하고 이제 발육이 이제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린 놈이 감염되면 아이놈이 이제 시기별로 청소도 하고 또 로얄 젤리를 내서 또 동생들 양육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 양육 활동을 건너뛰고 경비병위를 먼저 한다든가 외역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아마 로얄 젤리 생산 능력이 소실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런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꿀벌의 수명이 노제마에 감염되는 뭐 거의 반으로 수명이 단축되고요. 여왕벌은 산란력이 저하된다. 그냥 산란을 해야 되는데 산란력이 저하되고 뭐 원인 모르게 수준외로 폐사돼서 사라진다. 그럼 이제 멀쩡하게 있던 벌들이 왜 없어졌지? 그러니까 불사가 왜 이래? 하는 현상이 있다면은 이제 막 감염을 한번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봄철에 그 하는 꿀벌들이 피해를 입는데 요거는 이제 소위 수명이 다하는 충감 현상과는 이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충감 현상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이제 일벌들이 다음 세대의 어린 벌들을 키워내고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떨어졌는데 이 질병에 의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벌들이 벌벌벌벌 긴다든가, 그리고 배가 좀 이렇게 불룩하게 부어있다든가, 그래서 폐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이 가슴에서 복부를 뽑아버리면은 이제 속에 중장이 보이는, 장이 보이는데, 요것은 이제 꿀위죠? 그 밑에 중장이 보이는데, 이 색깔이 좀 갈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허옇게 보인다는 거죠, 감염된 놈들은.
우리 벌통 입구 주변에 이제 똥을 싸서 이제 설사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건강한 분변은 가늘고 이렇게 길게 딱 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체 말로 물똥처럼 그리고 이렇게 주변이 벌통 입구가 항상 얘네들 깨끗하게 다루는데 뭐 설사들을 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돼서 엄청나게 지저분하다는 것을 음, 느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진단법으로는 소문 앞에 이제 별로로 기어다니는 놈들이 있으면 그 복부를 뽑아 보면은 그 중량이 유백색이라는 거죠. 탈색을 떼야 되는데 이것으로도 알 수 있고요. 골동아피의 배설물로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그 중장을 이제 눌러서 물을 좀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쌀알처럼 이제 그 포자들이 관찰됩니다. 한 400배 정도는 봐야 보이죠? 그리고 이제 중장이라는 게 머리 이제 꿀을 여기다 채워서 가져와서 이제 보관하는 거고요. 그 소화되는 것은 이 뒤로 넘어가서 이게 장입니다. 중장이라고 그러죠. 믿을 것. 이 중장의 색깔, 여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어, 그 색깔이 좀 이렇게 백색, 백탁 돼서 된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되죠. 이제 정상적인 그 중장이라는 거는, 어, 프로, 여기 밝은 거 보입니까? 요거 이제 꿀을 얘네들이 모아갖고, 그 장내용물과 섞이지 않게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로 넘어가면 일단은 이제, 음, 소화가 되고, 얘들이 흡수한 거고, 이제 직장이죠. 공장, 뭐, 직장.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유백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감염된 녀석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 중장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려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할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쌀알 형태의 이거 노제와 포자가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감염병 의심이 된다. 의심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물생 시험소, 가축생 시험소에 의뢰를 하고 그 후속 조치를 대기해야 되죠. 이것이 어떻게 감염되고 또 전염이 되느냐? 호주의 아그리컬처 빅토리아라는 사이트에서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자, 노제막 포자벌이 이렇게 삼키게 되면 위에서 30분에 이제 발화한다 그래요. 그래서 위벽에 침투하고 한 일주일, 한 6일에서 10일 이내 세포에 감염된 세포 내에서 증식을 해서 다수의 포자가 생성돼서 터져 나온다. 그리고 인접한 세포에 또 침투하고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위벽의 세포가 소화 과정 중에 이제 박리가 되고 위장에서 그것이 이제 세포가 터지면서 소화 효소가 이제 분비가 되는데요. 노제마에 감염되게 되면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게 아니라 노제마 아포가 불씨가 분비가 되고 또 다른 건강세포를 또 감염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아포가 분변에 이제 포자가 들들 존재해서 분변을 통해서 이제 자꾸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염은 성충끼리 직접적인 전파는 없어요. 뭐 그런데 어린 벌이 오염된 소비를 청소하는 과정 중에 청소벌이 있잖아요. 또 앞으로 섭취해서 자기가 전염이 되고 그러면서 또 전염돼서 이제 이 노제막 곰팡이가 이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 같이 이제 따뜻하고 벌들이 생활하기 좋은 이 계절에는 공군에 감염된 몇 마리 공군에 몇 마리 정도는 이제 감염된 녀석들이 있지만 군수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는 않는 거. 그런데 또한 소비에 또 그 아포가 생존력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이제 잔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가을에 이제 날도 점점 차지고 스트레스가 그 슬슬 발생하는 이 계절에 이 발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겨울철에 손실이 아주 클 수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이제 겨울잠을 잘 자야 되는데 설사나 해대고 뭐 이러면 이제 겨울 활동이 순조롭지 않죠.
그리고 악천후가 있으면 뭐 비바람 몰아치 태풍 분다 그런 벌들이 밖에 나가질 않잖아요. 근데 화장실은 가야 되겠고 내부에다 배변한단 말이야. 이것이 봄이나 초여름에 이제 감염원이 될 수 있죠. 날씨가 따뜻해지면 놈들이 나가서 외부에 배변하는데 우리 양봉용어는 탈분이라 그러죠. 주변에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에도 탈분을 해갖고 민원 발생도 되기도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외부에 배변한과 감염원이 크게 제거된다는 거죠. 우리 내부에 오염되어 있는 이것들을 청소하는 과정 중에 청소벌, 어린 벌들이 전염되는 것이 이제 이게 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비가 와서 벌들이 못 나갈 때, 이럴 때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제마 발생과 관련된 기후 영향을 보면은 이제 여름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내부에 또 오염된 분변 같은 것이 더 축적될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발병의 확률이 크죠. 그 다음에 거기에 an early autumn break in the final about the mid-March to early April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 내 뜻을 잘 모르겠어요. 호주에 사는 친구한테 이거 어떻게 번역하나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여기서 이제 가을이라 하면은 우리는 가을이면 뭐 10월, 9월, 10월 뭐 이 정도 되는 이 남반부는 이제 3월 그리고 4월 요때가 이제 가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early autumn break라 한다면 아마 그 빨리 서늘한 음, 갑자기 이제 추워진 이 계절이 왔을 때 때의 그 노절 발병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제마 또 포자가 꿀이나 화분에 오염돼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화분이나 오염된 화분이나 꿀을 이제 섭취한 벌에 오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 대형 화분이나 대형 화분 같은 것을 아무 데서나 좀 믿을 만한 그러한 그 확실한 멸균이 된 보장될 수 있는 데서 이제 얻어가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뭐 어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노제마 보였던 그 꿀장 뭐 이런 것들 수확시켜 버리지 않고 아깝다고 예, 밖에다 공동 사양시켜서 다 소비시킨다 그러면은 혹시나 이 질병에 걸린 그 질병의 이제 포자 같은 것을 공군 내에 확산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벌들이 뭐 여왕벌로 옮기는 케이지나 판매용 그런 여왕벌 케이지가 조그만 왕롱이라 그러나요? 거기 이제 같이 일벌을 몇 마리를 넣고 이동시키잖아요. 이때에 만일에 그 일벌들이 감염돼 있었다면 여왕벌의 이 노점화를 전파시킬 수도 있어요. 치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푸바질린이라는 약제를 사용하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적인 물질의 치료가 금지되어 있다 그랬다. 왜냐하면 이제 그 치료제가 얼굴에 잔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쓴 푸바질린은 그 뭐 후마질린 B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뭐 아주 루틴하게 뭐 사양액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뭐 효과가 좋다. 확실히 뭐 벌이 뭐 색깔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푸바질린이라는 게 아, 아스퍼질러스 푸마가투스죠, 아마? 그, 곰팡이가 생산해내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푸마질린이, 어, 다이사이클로헥실라민 이 물질과 이제 1대1로 동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제품으로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다이사이클로실라민이 유전 독성, 그 발암성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꿀에 잔류했을 때 사람이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꿀이 이제 식품이니까요. 그래서 허가돼 있는데 아마도 뭐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잔류를 안 하는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 유밀기계를 뭐 일체 쓰지 않고 또 정리 채밀을 해서 제거하든지 뭐 이러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포마질린 이 발암성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서 뭐 논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위험성 그래서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제 참고로 호주 같은 경우에 겨울에 그 벌의 관리 방식을 보면은 그 약재 같은 것을 잘 안 쓴다는 거, 음, 저도 일단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우선 어떻게 겨울을 나느냐? 건강한 그 산란력을 유지하고 있는 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왕이죠. 건강한 신왕의 봉분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단백의 화분을 급여한다. 단백질이 꿀벌 면역의 그 근간이 되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지방체에 비탈로제인 형태에 그래서 충분한 그 어, 양호한 그런 화분을 영양이 충분한 화분을 공급하고요. 또 충분한 점유 그 뭐든지 잘 먹이면 때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봤더니 그 점일장이 반 이상 되는 거하고 그거보다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그 식량을 좀 공급 환경을 비교해 보니까 넉넉하게 식량, 물을 공급한 벌에서 그 머자마 홀씨가 훨씬 적더라. 그러니까 건강하게 유지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 먹여라. 단백질, 에너지, 에너지뿐 아니라 얘들이 갖고 있는 이제 다양한 그 미량 원소, 미네랄, 바이타민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된 상태, 영양적으로 건강하게 그 조건을 맞춰줘서 결국을 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즘같이 이제 벌이 자꾸 국내에서도 공군이 소멸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확실히 해줘야 그 다음 기본적으로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응애라든가 어떤 질병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또한 이게 추운 계절에는 양진역이나 통풍이 양호한 위치에 벌통을 놔야 되는데 서늘하거나 그늘지거나 음습한데 이 습기가 높은데 이것은 아주 최악의 그 음, 양봉 그 서식지로서 이제 꼭 피해야 된다 이런 장소는 그리고 또 추운데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벌들이 노동을 하는데 꿀을 먹고 최소한 최소의 공간에다가 밀착을 시키면 이제 그러한 수고를 덜어주는 거죠. 어, 우리도 뭐 한 가족 한 두세 명이 한 60평 집에 산다 그럼 돈 많이 들죠?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맞게 벌의 규모에 맞는 좁은 공간 그리고 또 밀착시켜서 벌들의 서로 그 집단 그 서로의 체온을 나누면서 편안 조용하게 겨울을 나도록 하는 게 좋죠. 추운데 뭐 벌통을 열어서 궁금하다고 내검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금지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오염된 수온을 지향한다. 이게 고여있는 그 정체된 물에 벌통, 뭐 벌시체 이런 것이 막 떨어져 있는 이런 게 그런데 이제 벌들이 자꾸 접근하면 이제 확산이 된다는 거죠. 뭐 어떤 벌시체가 있다. 그 하나하나에 뭐 어떤 질병이라도 있다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공동사양, 공동급수 이런 굉장히 그 좀 신경 써야 돼요. 또 연못이라든가 이런 자연 정화 시스템이 스스로 돌고 있는 이제 그런 데가 아니라면 오염된 물에 이렇게 고여 있는 이런 데다가 이제 급수를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또 내가 봤을 때 벌들이 찡겨서 짜부러진다고 하나요? 요걸 이제 최소해야 되는데 청소벌이 이제 그것 좀 다 청소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죽은 벌, 짜부러진 벌 속에 있는 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질병이 병원체가 있다 그러면은 청소하면서 피자부질로 청소하지는 않잖아요. 다 알다시피 주둥이로 이제 물에서 닦아내고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크대. 그런 거. 그래서 벌 같은 거 내가 먹을 때 좀 조심스럽게 벌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또 묵은 소비에는 이제 매년 거기에 이제 농약이나 약제, 그리고 여러 가지 악포 이런 것들이 잔류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묵은 소비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두 개 이상의 묵은 소비는 이제 제거하자. 새로운 소초로 이제 하얗게 깨끗한 그 소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뭐 어떤 분들은 뭐 꼬치꼬치 뭐 이렇게 떼끼는 잘 잡는 거를 쓰는데 그런 거 아끼지 말고 이거는 바로 태워버리고 항상 그 새로운 깨끗한 그 소초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보통 이제 벌을 판매하는 양봉장에서는 이제 큰 질병이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키워가지고 팔아버리고 그 과정 중에 묵은 소비가 나간다는 거죠. 그 양봉장 내에는 계속 이제 새로운 소초광에 의한 새로운 소비가 계속 이제 공급이 되니까 아마 그 양봉장에서의 그 벌들은 아마 그 잔류된 그 약제라든가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될 확률이 제 적다는 거죠. 근데 노제마의 두 종류, 오리지널 노제마 아피스와 최근에 또 그리고 국내에서도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세라나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세라나는 1년 내내 검출이 되는데 아피스는 주로 가을과 봄에만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 세라나 감염시에는 벌 사망률이 높다. 세라나가 더 병원성이 높다는 거죠. 독성이. 또 동일한 온도에서 꿀벌 장내 세포의 병원성이 크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라나 나포가 꿀과 화분에서 검출이 된다. 이 감염된 분군에서 유래한 꿀과 화분에서 검출이 된다는 거죠. 다만 세라나포자는 냉각 혹은 냉동 시에 그 활력을 잃는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 만약에 좀 오염됐더라도 그런 소비 같은 것을 냉장이나 음, 냉동에 잠시 보관했다가 쓰면은 이제 셀러나 그 아포가 다 죽는다는 얘기. 이 부분은 이제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번 강의는 곰팡이병 중에 그 성붕에 감염하는 노점아에 대해서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